자, 그럼 드디어 화학 1 중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학식량과 몰입니다. 선배들 수업하다 보면은 화학 1 언제부터 힘들었니? 하면은 몰부터 힘들었어요 라고 해요. 근데 몰이라는 개념이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아주 생소한 단어들이랑 연결돼서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잘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개념 복습 잘 하셔야 됩니다. 개념 숙지가 잘 되셔야 응용 문제들이 풀리기 때문에 복습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5번 복습하라고 이렇게 5칸 만들어 놨습니다. 자, 문제풀이도 한 번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을 잘 이해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풀이도 여러 번 복습하셔서 빈틈없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로 화학식량입니다. 우리가 화학 1에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요. 요 안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원자량이 나왔어요. 여러분, 원자들은 질량이 너무 작잖아요. 예를 들어서 A의 질량이 0.00000000001이에요. 자, B의 질량은 0.000000001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 질량 이거 쓰실 거예요? 너무 복잡한데? 그러면 얘들 딱 보니까 어때? 5대 6이잖아. 5대 6.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굳이 이 작은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비율로 접근해서 5대 6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이용해서 쓰겠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원자량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았어요. 자, 탄소 원자가 기준입니다. 탄소 원자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6번이죠. 6번. 6번인데, 자, 여기 원소기호 왼쪽 아래에다가 원자 번호 쓰는 거 아시죠? 원자 번호, 양성자 수. 그리고 왼쪽 위에다가는 질량수를 쓰는 건데, 질량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잖아요. 그런데 이 탄소의 경우 6개 있어서 질량수가 12입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녀석의 원자량 12라고 하고, 그랬을 때 다른 놈들과 비교해서 몇 대 몇으로 나타낸 것이 원자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질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로 나타낸 거예요. 상대적인 질량이고, 그래서 단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가상의 저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요. 팔레트 좀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탄소 원자를 하나 올리고 여기다가 수소 원자를 올려서 이 두 개가 수평이 될 때까지 맞춰보니까 12개가 들어가면 딱 맞더라. 그럼 탄소는 질량수가 어때요? 원자량이 12고요. 12짜리 한 개 있는 거고요. 얘는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2개가 붙으니까 같아졌어요. 그러면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원자량을. 그렇게 해서 표로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자량들, 기본적인 원자량들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소 원자량 1이고요. 탄소 12, 얘가 기준이다 라고 했고요. 질소는 14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통 이제 이게 질량수랑 거의 비슷하고, 질량수는 또 양성자수 곱하기 2, 원자번호 곱하기 2랑 비슷해요.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만. 자, 산소는 이제 8번이잖아요. 그러면 16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16번이잖아요. 32 이런 식으로요. 마그네슘 12번이죠. 24입니다. 염소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합니다. 35.5예요. 왜냐면 염소 같은 경우는 동위원소라고 해서 서로 질량수가 다른 종류, 두 종류가 염소의 전체 비율을 이룹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17번 원소인데요. 얘가 35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7짜리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을 이제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거죠. 질량만 좀 다른 겁니다. 얘네들의 비율이 이제 3
3대 1로 자연 염소 중에 3대 1의 비율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비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평균 원자량 35.5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구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칼륨 39고요. 구리 64, 나트륨 23. 칼슘 40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원소들의 원자량은 그냥 달달달 나올수록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과 화학식량 나왔어요. 분자량은 말 그대로 분자의 이제 상대적 질량인 겁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H 두 개의 산소가 하나 붙은 거니까 그냥 원자량을 다 더하면 돼요. 원자량을 다 더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6 해서 18. CO2는 어때요? 12 더하기 16, 16 해가지고 44. 이런 식으로 원자량의 합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N2, 아까 14였잖아요. 두 개니까 28. O2, 16이었잖아요. 32. CH4 메테인 12, 1111, 16. Cl2는 아까 35.5였잖아요. 평균 원자량이. 그럼 요거 2배 해보세요. 7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NH3 17이죠. 17. 쏘리. 14에다가 3 더해서 17.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보시면 어떻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 양이온, 음이온, 이온 결합이거든요. 이온 결합 화합물들은 분자라고 불러 안 불러?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분자량이라고 하면 안 돼. 그치? 이온 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냥 화합물들인 거야. 화합물들. 그래서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걸 다 통틀어서 또 화학식량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K 같은 경우에 39였잖아요. 그 다음에 CL은 35.5였잖아요. 그럼 더해주시면 돼요. 74.5 이런 식으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NaCl 23이죠. 35.5죠. 23에 35.5, 그래서 58.5. CaCO3, CA 40에다가 12에다가 여기 산소 16짜리잖아요. 16 곱하기 3 하면 48입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되고요. Na 23, O 16, 수소 1 하면은 40 나옵니다. Cu 64, 황 32, 그 다음에 16짜리 4개니까 64. 그러면은 더해서 128 나오니까요. 160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량의 합으로 분자량과 화학식량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량 달달달 외우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분자량과 화학식량은 계산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분자량과 화학식량도 그냥 자주 쓰는 건 외우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 몰이라는 것은 그냥 묶음 단위예요. 묶음 단위. 우리가 계란 한 판 몇 개예요? 계란 한 판은 30개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연필 한 다스 몇 자루예요? 12자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묶음 단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입자들이 작다 보니까 많이 모아가지고 1몰이라는 묶음 단위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number of avogadro 해서 NA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1몰에 몇 개 들어있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인 거죠. 그래서 1몰에는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있다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결국에 이 몰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계란 한 판이 30개라며 그러면 계란이 90개가 있어요. 그럼 몇 판이에요? 몇 판이에요? 3판이에요. 맞잖아. 그지? 이거 하는 거야. 이 90개를 어때요? 한 판이 30개니까 이거를 한 판 개수로 나눠. 응? 한 판에 30개 들어있으니까 한 판 개수로 나누면 몇 판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도 똑같다는 거야. 입자수를 어떻게? 1몰 입자수로 나눠.
이거 이해돼? 또 헷갈려? 자, 계란의 개수를 한 판 개수인 30개로 나눴더니 몇 판인지가 나오잖아. 얘도 똑같다는 거야. 입자수를 1몰의 입자수 얼마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라는 거야. 아까 30개로 나눈 것처럼. 입자수를 1몰의 입자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딱 나눠주면 몇 몰인지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90개가 3판인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숫자가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리는 너무 간단하다는 거야. 입자수를 1몰 입자수로 나누면 몇 몰인지가 나온다. 계란 개수를 하바 30개로 나누면 몇 판인지가 나온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숫자 외워주시고 아보가드로수 외워주시고 당연한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알겠지? 자, 두 번째는 질량입니다. 질량. 자, 우리가 화학식량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 화학식량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면 1몰 질량, 이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이면 그것이 바로 1몰의 질량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탄소의 원자량이 12잖아. 맞아요? 질소는 원자량이 14잖아. 우리가 원자량 외웠잖아요. H2는 분자량이 18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탄소 원자 1몰계가 원자량에 그냥 그램 붙여 12g이다. 요 얘기야. 1몰의 질량인 거야. 다시 질소 원자 1몰계 있으면 몇 그램? 여기다가 그냥 그램 붙여 14g이다. 이해됐습니까? H2O가 1몰 있으면 그게 몇 그램이다? 18g이다. 그래서 화학식량에 그냥 그램을 갖다 붙여버리면 그게 바로 1몰의 질량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온결합 화합물도 하나 해볼까요? 뭐 NaOH 얘가 화학식량이 40이잖아요. 그럼 얘가 1몰 있으면 그 1몰이 40g이다. 맞아요? 이거야. 그러면 1몰 가지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겠죠. H2O 분자량이 18이지. 1몰이 18g이야. 근데 H2O가 36g 있어. 몇 몰이겠니? 1몰이 18g이니까 36g이면 2몰이겠네.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그냥. 응?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지. 계란으로 설명해볼까? 계란 이겁니다. 선생님, 계란 장수예요. 자, 계란을 한 판 30개라고 했는데 이 한 판에 질량을 재보니까 한 판이 900g이었어. 예를 들어서 한 판이. 근데 내가 계란을 이제 사려고 봤는데 3600g이야. 몇 판이야? 몇 판이야? 4판이잖아. 어려워? 안 어렵잖아. 어떻게 했어? 3600을 한 판 질량인 900으로 나눈 거죠. 이 질량을 한 판 질량으로 나누면 몇 판인지가 나와. 아까 입자수랑 똑같아. 계란의 개수를 한 판 입자수로 나누면 몇 판인지가 나와. 질량을 한 판 질량으로 나누면 몇 판인지가 나와요. 똑같아요. 자, 화합물 질량을 뭘로 나눠라?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몇 몰인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1몰의 질량이 뭐야? 화학식량이 되는 거야. 화학식량에 그램만 붙이면 그게 1몰 질량이 된다는 거예요. 계란 한 판 900g, 3600g이면 4판 이거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왜 헷갈리냐면은 계란 장수가 계란만 파는 게 아니라 메추리알도 파는 거야. 메추리알도 팔 테야. 메추리알은 한 판이 400g이야. 얘는 400g이야. 얘는 900g이고. 이게 달라. 1몰 질량이 다 다른 것처럼. 얘네도 한 판 질량이 달라. 그럼 내가 메추리알인지 계란인지 잘 봐가지고 한 판 질량으로 나눠야지 몇 판인지가 나오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물질의 질량을 1몰의 질량, 즉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은 몰수가 나오더라. 됐어? 이렇게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피가 나왔습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 나왔는데요. 온도 압력 일정할 때 여러분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온도 압력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같다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체는 자, 여기 중요해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부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부피인데 여기에 수소 H2 분자가 5개가 들어있어. 굉장히 작은 입자거든요. 자, 그럼 O2는 사실 H2보다 커요. 하지만 똑같이 5개 들어있어. 맞아? CH4 메테인 분자 똑같이 5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면은 무조건 종류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기체는 그래. 얘네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을 못 준단 말이야. 그냥 같은 부피면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라는 건데요. 이 0도씨 1기압이라는 표준 상태에서 1몰의 부피는, 즉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아놓으면 그 기체의 부피는 22.4리터로 일정합니다. 숫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워주셔야 돼요. 22.4리터로 일정하더라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런 거예요. 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계란 장수가 왔어요. 또 계란 한 판을 내가 박스로 싸가지고 부피를 재보니까 뭐 얼마 500ml라고 해볼게. 500세제곱센티미터가 나왔어. 소포를 싸보니까. 그럼 계란이 예를 들어서 3000세제곱센티미터다. 몇 판이야? 6판이야? 느낌 오지? 한 판의 부피로 나누면 몇 판인지가 나온다는 거야. 부피를 한 판의 부피로 나누면 몇 판인지가 나와. 똑같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기체의 부피를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라며 1몰 부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신에 조건을 확인해야 되겠지? 기체라는 조건,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부피는 22.4리터로 나눠줬을 때 몰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야 다.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볼게. 결국에 우리는 뭐 하는 거다? 계란 몇 판인지를 찾는 거예요. 계란 몇 판인지를 찾는 거야. 계란의 수를 한 판 개수인 30개로 나누라는 거예요. 입자수를 어떻게 해요? 1몰 입자수. 아보가드로 수. 1몰 입자수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1몰 입자수라고. 이해되십니까? 또 물질의 질량을 뭘로 나눠? 1몰 질량으로 나눠. 그럼 몰수가 나올 거 아니야. 1몰 질량이 뭔데? 화학식량. 원자랑 분자랑 화학식량. 맞지? 그 다음 부피를 뭘로 나눠? 1몰 부피로 나눠. 1몰 부피로 나눠. 그게 몇인데? 22.4리터. 대신에 조건이 있어. 0도씨 1기압이란 조건 붙어야지. 0도씨 1기압이란 조건 하에 22.4리터 나누면 이제 몰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응? 이해했어? 됐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 단어는 계속해서 하는 거고, 요게 잘 돼야 3단원 화학 반응식 가서 양적 관계까지 잘 정리가 되시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얘기 나왔네요. 분자량과 밀도.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분자량과 밀도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한번 정리해보면 그냥 뭐 간단합니다. 밀도가 뭐죠? 여러분,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이거 이제 기체라는 조건 하에. 자,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1몰 부피가 22.4리터잖아요. 그럼 몰수, 보통 N으로 쓰죠? 몰수에다가 22.4리터를 곱하면 그게 부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질량은 몇 몰 있는 거죠? 1몰 질량, 화학식량. 화학식량 라지 M으로 쓰겠습니다. 이게 화학식량입니다. 화학식량. 분자량인 거죠? 분자량. 화학식량, 분자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피는 22.4리터, 1몰이 22.4리터니까 몇 몰 있느냐. 그 다음에 질량은 1몰 질량에다가 몇 몰 있느냐를 곱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짱짱 되면서 결국에 상수 달려있고 분자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어차피 공통이니까 밀도랑 분자량이랑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거 중요하게 문제풀이 할 때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에서 중요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당장 우리가 배워야 하는 주요 개념들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화학원에서 어려운 이유는 문제풀이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